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상승 시동을 건 진짜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선 돌파하면서 추세적 상승 이어갔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상승 흐름, 안정적인 흐름을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흐름이 이 방송을 좀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면 알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고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전해진 소식은 니켈 광산 관련 이야기잖아요. 인니 니켈 재련소에 $1,100만 투자했다. 지분 9%. M&A 그 팀 꾸렸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에코프로가 2차전지 핵심 광물 니켈 확보를 위해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148억 원 투자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운영 중인 니켈 재련소 그린에코 니켈 지분 9%를 지금 취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에코프로는 투자 지분에 상응하는 니켈 추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에코프로는 이걸로 인해서 뭘 얻어요? IRA 대응을 위해서 그린에코 니켈의 지금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지금 니켈을 확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리튬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IRA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룹사 내에서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20만 톤의 전구체 생산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만 톤가량의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돼요. 그런 일환으로 지금 나오는 거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요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니켈 별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게 뭐 이제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취재 과정에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계에서 보는 거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전해 드는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 나오잖아요. 예.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 광산에도 2차전지 기업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런 거예요. 니켈이 리튬 대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지고 조금 더 흔하게 볼 수 있고 가격 변동성도 좀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역시 IRA 핵심 광물인데다가 중국 의존도가 높아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 M&A를 통해 갖고 리튬만큼 니켈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코프로는 지금 모로알리 산업 산단에서 니켈 재련소 1, 2기 지분 투자를 통해 갖고 니켈 공급망 확보했고요. 여기서 이제 연간 5만 톤의 니켈을 생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머티가 만드는 전구체 원료인 황산 니켈로 전환을 해요. 그리고 전구체로 제조해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EM이나 이쪽으로 가갖고 양극재 생산 가족사에 공급하는 구조로 간다. 자, 이 니켈 관련 소식들이 있었고요. 이 니켈 관련 소식들이 어제 전일에 이제 주요하게 작용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이런 중간 배당이나 아니면 배당 관련이나 아니면은 주총 관련인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중간 배당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지금 이미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사업 목적에 국내외 자원의 탐사, 채취, 개발 사업을 추가하여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고요. M&A 팀을 만들어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뭐 있어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중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번 주 주총에서 각각 중간 배당 조항을 새롭게 넣기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데 이건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매년 12월 31일에 기말 배당만 했었어요. 결산 배당만. 근데 이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못했죠. 왜요? 에코프로는 흑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연결이익에서. 에코프로 BM은 하반기에 적자 전환 따르는 그 재무 부담이 좀 가중이 되면서 배당 기조를 이어가지 못했는데 이에 따라서 연말에 못한 거 좀 좋아지면 중간 배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확정적으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 이런 정관 변경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성장 기업은 배당에 무리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 번 짚어드렸지만 시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높인 다음에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한테 주가 상승으로 보답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특히 에코프로는 이번에 보면 자본 잉여금 5천억 원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상정한 건데 이게 이제 자본 준비금을 줄여서 이익 잉여금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게 통상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자본잉여금과 다르게 이익잉여금은 배당 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이 통과되면은 배당 등의 주주 환원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이번에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을 상정을 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제 배당 소득세가 안 붙어요. 주주들은 배당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가 있다. 자본 잉여금이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되면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주주들은 빠르면 올 여름께라도 세금 안떼는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요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여가지고 어제 주가에 좀 묻어난 거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배당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그러면 2주 전에 공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잊고 있던 게 뭐였어요? 에코프로는 1대5 액면 분할 이슈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수를 늘려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뭐 지금 주주 환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무작정 호재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본질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타성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오히려 강해져가지고 올라갈 때 발목 잡고 이런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많이 잊혀져 있었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 상장 이슈를 좀 보시면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크고 우량 기업이 다수 포진된 게 어디예요? 코스피라는 지금 인식이 있고 실제로 저래요.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기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고 자금이 좀 패시브하게 혹은 액티브하게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더 룸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가의 안정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올해 이렇게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질 텐데 실질적으로 이전 상장을 하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100, 코스피 50, 그 다음에 KRX 지수 편입 뭐 요건 이제 코스피 50으로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에요. 요런 다양한 지수에 편입이 될 수가 있고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나 액티브 자금 유입이 가능하죠.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은. 예. 요거 지금 보면은 16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특례 편입이 가능하죠. 예. 특례 편입은 시총순위 50위권 내에서 어떻게 돼요? 시총순위 50위권 내에서 15일 동안 머무르는 건데 얘가 종가가 지금 28조이고 얘가 24조니까 16위. 얘가 16위예요. 그러면 충분히 특례 편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공매도가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닌데 공매도 입장에서는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라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대응이 좀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전체 공매도 잔고 금액 기준으로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다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에서 빠져나올 경우에는 코스닥 150 자금의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리밸런싱이죠. 에코프로에 유입되는 리밸런싱 자금은 조금 늘어나요. 예, 그거는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위가 빠져나가고 151위가 올라오게 되면은 2위 종목은 1위로 올라가면서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종목들을 리밸런싱이 되면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메탈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메탈 가격 재고 손실이 아니라 재고 이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을 한번 보면 2월 1일부터 어제까지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요건 그냥 캡처해서 보셔도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샀는데 기관들이 좀 많이 샀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기관이 샀고 외국인이 샀고 그리고 개인이 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이 지금 2월 1일부터 어제까지 2월 3월 두 달 동안에 이렇게 사고 있는 거예요. LNF 역시 양극재 쪽은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고, 코스모신 소재도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기관이 주로 사고 있고 외국인은 소폭 팔았고, 포스코홀딩스는 개인이랑 기관이 샀고 외국인이 팔았고, LG화학은 개인과 기관이 샀고, 그리고 LG화학이랑 포스코홀딩스가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 이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것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LG엔솔도 쌍크리 매수, 삼성 SDI는 외국인이 팔았고 개인과 기관이 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극재 쪽은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기관, 외국인 매수가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수급이 양호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수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좋을 거야 그러면서 몰빵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늘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내일 주가가 궁금할 수는 있는데 향후 더 먼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투자할 기간을 잡고 나눠서 대응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상 좀
내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들을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